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시간에는 제가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컨설팅에 대해서 수원에서 제가 방문요양을 운영하면서 학교에 강의도 나가면서 이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 운영을 해보겠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봤어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문을 막상 열었을 때, 센터를 열었을 때 하는 운영도 중요하지만은 실제로 시작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지가 더 많은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설치에 대해서 설치를 먼저 잘 한 다음에 장소 섭외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한 다음에 그다음에 운영을 할 수 있는 그쪽으로 같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한번 전반적인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경험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것이니까요. 조금 이렇게 얘기가 조금 길어질 수도 있고 하겠지만은 잘 들어두시면 틀림없이 제가 장기요양기관을 해야 되겠다, 운영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한테는 틀림없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장기요양기관이란 그럼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제가 장기요양기관이라는 것은 가정으로 요양보호사들을 파견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럼 파견하는 곳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등급을 받으신 어른들한테 가서 어떻게 그 노인들을 위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신체활동, 정서적인 활동 아니면 가사활동 등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 인력파견센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력파견센터하고는 조금 달라요. 개념이 좀 다르죠. 왜냐하면 요양보호사는 국가 자격증이라는 것을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을 내보내는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인력은 그런 좀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좀 나갈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제가 하면은 제일 먼저 방문요양을 먼저 해요. 그러면 방문요양이라는 자체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가정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라는 이야기를 쓰죠. 그래서 가정으로 가서 어르신들의 불편한 부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불편한 도움을 주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아마 이거를 하겠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무슨 가정부로 취급을 받느냐, 파출부로 취급을 받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하고는 조금 개념은 좀 달라요. 가서 정말로 그 어르신들한테 제가 처음에 이 방문요양센터를 운영을 할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그거예요. 선생님들을 파견을 내보내면 어른들이 처음에는 잘 몰라요.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정부 취급을 하고 파출부 취급을 하고 좀 그래요. 근데 지금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좀 많이 그런 건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져서 어른들도 선생님들을 존중해주고 또 반대로 선생님들도 어른들은 존중해주고 하는 많은 풍토가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어른들은 아무리 그래도 옛날 생각에 더 많이 잡혀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를 와서 도와주니까 어떻게 해요? 뭐든지 다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선생님들을 좀 힘들게 하기는 해요. 힘들게 하긴 하는데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초창기 때, 제가 초창기 때 했을 때만 해도 그 시기에는 정말 파출부 취급, 가정부 취급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서로 윈윈하는 도와주는 사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문요양을 먼저 설치를 할 때는 방문 목욕도 같이 설치를 해요. 방문 목욕을 같이 설치를 해야만이 어떻게 해요? 어르신들이 목욕이 필요하다라며 같이 목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문 목욕도 같이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지금은 또 많이 주간보호라든지 아니면 복지원고 아니면 뭐 요양원까지 같이 하지만 지금 시간에는 제가 가장 쉽게 우리 사회복지사들이나 아니면 요양보호사로서 5년 이상을 하신 분들은 방문요양이나 방문 목욕이 아무래도 조금 편안하죠. 먼저 편안한 것부터 시작을 하시면서 경험을 쌓고 주간보호 아니면 요양원까지 더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주간보호나 요양원까지 한다라는 것은 조금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장기요양기관, 즉 말하자면 방문요양과 방문 목욕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설치할 수 있는가. 설치를 먼저 해야만이 어떻게 해요? 운영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설치하기 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먼저 고민을 한다라면 못하죠. 못하기 때문에 먼저 그러면 설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먼저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자, 시설을 할 때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을 제공하는 시설은 먼저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은 이 제곱미터라는 말은 잘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렵지만은 우리가 보통 말할 때 5평이라는 말을 써요. 5평. 5평 정도의 방이 있어야 돼.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각 지역에 사시는 곳마다 달라요. 공무원들이 결정하는 건 다르지만 5평이라는 기준은 똑같아요. 그래서 16.5 제곱미터다라는데 우리는 그냥 5평, 평이라는 말이 더 편하기 때문에 5평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해보니까 구집이 1층이다, 2층이다 이거는 구애받지 않아요. 그거는 구애받지 않는데 평수는 구애를 받고 또 지자체마다 내주는 조건이 조금씩은 달라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4강에 가서 해드릴 건데 지금은 뭐뭐 서류가 필요하냐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먼저 어떻게 해요? 사무실을 구했다라면 사무실 안에 직기가 들어가야 돼요. 사무실 용도, 그러니까 책상, 그 다음에 전화, 팩스가 되는 거야 되겠죠. 그 다음에 컴퓨터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물함이 꼭 잠금 장치가 되어야 돼요. 그거는 평가 부분에서도 꼭 해요. 왜? 개인정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장만을 하실 때 아예 잠금 장치가 되는 것을 준비하시는 게 나중에 또 하나 다시 장만하는 그런 불편함을 없앨 수 있죠. 그 다음에 서류가 그것을 먼저 만들어 놓은 사무실을 얻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일반 현황을 적은 서류, 그 다음에 인력 현황을 적은 서류, 시설 현황을 적은 서류,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운영 규정.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사업계획서예요. 사업계획서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제일 먼저 세입과 세출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정부에서 초창기 때 제가 처음에 초창기에 낼 때만 해도 지금처럼 까다롭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왜냐? 정부에서 돈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돈을 어떻게 썼느냐를 하나하나 꼬치꼬치 다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낼 때 세입과 세출이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서류에 신청을 했을 때 반려가 돼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운영규정. 왜요? 운영규정에 따라서 선생님들 아니면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보기 때문에 운영규정을 적은 서류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2번째 시간과 3번째 시간에 이 사업계획서와 운영규정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어떤 내용은 필수다 하는 것을 세밀하게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반적으로 제가 장기 요양 기간이라는 것은 어떻고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먼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조금 인지를 하고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가 꼭 필요하다. 그렇지만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된다? 사무실을 먼저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얻기 전에도 먼저 얻어놓고 시작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컨설팅을 했을 때 제일 실수한 게 그거였었어요. 사무실을 먼저 얻어놓고 이걸 먼저 잘못 말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사무실을 얻어놓는 건 아니에요. 서류를 먼저 갖추고 먼저 어떻게 해요? 알아봐야 돼요. 그 장소에서 과연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지자체마다 다 다르다라는 것을 유념하셔야 돼요. 처음에 제가 실수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해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5가지 서류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사업계획서 안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일단 어떻게 나중에 세세하게 보더라도 조금 어떤 게 들어가는지는 좀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업 목적이에요. 어떻게 나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어떠한 방법을 하겠다. 목적을 넣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방문 요양에 대해서 어떤 어르신에게 누구를 보내겠다라는 목적을 적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운영 규정 안에도 들어가지만 사업계획서 안에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어떤 시설이다. 어디에 주소 기관명 이런 것을 적는다라는 거죠. 이것도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처음에 냈을 때 가장 했던 게 이거예요. 이렇게 서류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5가지 서류 있으면 돼. 그것만 갖다가 그냥 신고하면 돼 하는데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적고 운영규정을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를 전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감을 잡을 수 있게 요 강의만 잘 들으면 계획서는 정확하게 잡아서 어떻게 해요? 들고 손에다 들을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것이 다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 현황, 그 다음에 담당 업무, 즉 사회복지사는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요양보호사는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간단해요. 그냥 사회복지사니까 사회복지사 역할하면 되지. 요양보호사는 그냥 집에 파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지금은 법이 강화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초창기 땐 그렇게 했어요. 초창기 때는 그냥 사회복지사는 그냥 어르신들 대상자 발굴하고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그냥 짝 맞춰서 보내면 됐어요. 지금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에. 그래서 세월이 흐른 만큼 노하우가 쌓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부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두 번째는 방문 요양과 어떻게 방문 목욕 사업 계획서를 짜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앞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운영 방침을 가지고 이런 시설에서 이런 담당 업무를 사회복지사나 사무원이나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개론적으로 했다라면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사업 계획서가 쭉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어떻게 몇 명에다가 몇 시간 이런 것까지 다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요 사업이 어떻게 해요? 이제 세세하게 풀어놓는 거죠. 그런데 방문 요양한다고 하고 방문 목욕만 한다고 해서 그것만 적어놓느냐? 그렇지는 또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평가를 할 때 어떻게 뭐 방문 목욕만 하고 방문 요양만 하면 대상자 그 어렵고 힘든 사시게 분들한테 무엇을 해줬느냐 이렇게 또 물음이 나와요. 평가 부분에서도 그게 꼭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타 사업이라는 게 더 들어가는 거예요. 지역사회에 어떠한 역할을 내가 하겠다. 내가 그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복지사로서 어떤 역할을 그 센터를 운영하면서 하겠다라는 것을 해야 되는 기타 사업이 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대 효과,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느냐.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는 점점 고령화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령화가 돼가는 그 어른들한테 어떤 기대를 줄 것이냐. 사실 이 장기요양보험 안에 있는 재가장기는 어떻게 해요? 예방 차원이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요양으로 더 가시기 전에 탈시설화라는 미명하에 어떻게 집에서 지역사회 안에서 어르신을 돌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돌보자라는 거 안에서 어떠한 기대 효과가 있느냐라는 걸 보는 거예요. 정책적인 면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 안에서 그 어른들한테 어떠한 것을 줬느냐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자세하게 넣어줘야 사업계획서를 보고 어떻게 해요? 공무원이 허가를 내줄 때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고 하는구나 라고 어떻게 이 정도면 잘할 수 있겠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법이 점점 강화가 되면서 지금은 신고제가 아니라 지정제란 말이에요. 운영을 잘 못하겠다라면 지정을 해서 우리 지역에는 어느 정도의 세트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더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안 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사업계획서가 잘 짜서 들어가면 이 사람이라면 우리 지역 안에 와서 어른들한테 잘 해주겠구나라고 공무원이 어떻게 해요? 안심을 하겠죠. 그러면은 허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운영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어서 한다라면 틀림없이 보람이 된단 말이에요. 보람이 되고 어떻게 해요? 지역사회 안에서 그 어른들 아닌 어른들 또 그 지역사회 주부들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충분한 기대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어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